톰과 만삭인 아내 이블린은 휴가를 맞아 떠들썩한 휴양지를 떠나 한적한 섬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섬에는 아이들만 보일 뿐 어른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톰은 어른들이 축제를 보러 육지에 갔을 거라며 이블린을 안심시키지만 가게는 버려진 듯 텅 비어 있고 통닭을 굽는 기계에선 닭이 다 타버린 채 계속해서 구워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떼약볕이 내리쬐는 마을에서 불안에 휩싸인 채 주변을 관찰하다 때마침 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그때 한 소녀가 먼저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노인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노인을 향해 가던 이블린과 톰은 소녀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소녀가 노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노인을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깜짝 놀란 톰이 소녀를 향해 달려가자 소녀는 달아나고 노인은 이미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죽은 노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톰은 노인을 들어 문이 열린 집 안쪽에 눕히고는 이블린에게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신나게 떠들고 웃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톰은 이 기이하고 불안을 자극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합니다. 톰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이들이 노인의 발목을 밧줄로 묶어 높이 끌어올리고는 막대기로 높이 매달린 인형을 깨트려 그 안에 든 과자를 얻으려는 피타냐 놀이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장면은 육지에서 벌어지는 축제에서 톰이 봤던 놀이기에 그 끔찍함을 더해줍니다. 톰에겐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 섬을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죠. 스페인 영화 누가 아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는 장르 영화에서 아이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역으로 사용한 영화입니다. 최근 영화에서는 아이들도 끔찍한 희생에서 비껴가질 못하지만 영화의 탄생 이후 20세기 내내 영화에서 아이의 죽음은 강한 금기였습니다. 누가 아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에는 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톰과 이블린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모텔 주인을 발견합니다. 모텔 주인은 지난밤 아이들이 갑자기 변해버렸고 어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뭘 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합니다. 그렇게 모텔 주인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모텔 주인의 딸이 슬픈 척하며 아빠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자 모텔 주인은 죽을 걸 알면서도 딸을 따라갑니다. 잠시 후 톰과 이블린에게 들려온 건 모텔 주인의 끔찍한 비명이었죠. 누가 아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변해버렸는지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는 관객은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영화의 오프닝을 채우는 것은 20세기에 벌어진 수많은 전쟁과 분쟁, 그리고 기근 같은 참사가 벌어졌을 때 그 희생자를 차지하는 상당수가 아이들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한국전쟁의 비극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마치 어른들이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전에 세상의 모든 어른을 죽이려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륙행위는 그야말로 아이들의 놀이처럼 진행됩니다. 영화 중반 아이들은 전학교환소에 숨어있던 독일인 여성을 사로잡습니다. 그런 다음 그 시체를 성당으로 가져가 여성의 나신을 살펴봅니다. 아이들의 잔혹한 호기심을 묘사한 장면이죠. 이 영화를 리메이크한 2010년 영화 Come Out and Play가 이 장면을 단순한 고어 장면으로 묘사한 것과는 다릅니다. 누가 아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가 묘사하는 이 장면은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윤리적 억제력이 사라져 사방으로 뻗어가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톰과 이블린은 이처럼 사륙과 놀이가 하나로 결합한 아이들을 피해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항구로 향하는 길은 이미 수십 명의 아이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톰과 이블린은 차를 몰고 섬 반대쪽에 있는 작은 마을로 향합니다. 다행히 그곳은 아직 아이들이 멀쩡한 상태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어른을 살육하는 아이들이 그 작은 어촌으로 와 그곳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이들의 눈을 바라보던 아이들도 곧바로 변해버립니다. 누가 아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를 만든 세라도로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알프레드 히치콕의 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화 새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은 엄청난 수의 새들이 전선과 지붕에 내려앉아 그곳을 벗어나려는 이들을 마치 먹이처럼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영감을 얻어만든 장면이 있습니다. 작은 어촌에 있는 집 주변 절벽 위에 아이들이 몰려들어 방금 전까지 멀쩡했던
아이들의 어머니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는 모습이죠. 이 영화에서 정말로 소름 끼치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 아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는 꿈도 희망도 없는 비전을 제시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장르를 따지자면 아포칼립스 장르죠. 그런 만큼 이 영화에는 절망을 형상화한 듯한 장면이 여럿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덩치가 가장 작은 어린아이가 창틈으로 톰과 이블린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입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띠며 권총 공이치기를 힘겹게 당깁니다. 아이가 총을 발사하려는 순간 이를 목격한 톰이 먼저 총을 쏩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죽음 때문에 절망에 사로잡히죠. 영화는 관객이 상상 가능한 최악의 결과로 치닫습니다. 영화 초반 한 소녀가 만삭인 이블린에게 다가와 이블린의 분한 배를 만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 후반 정말로 끔찍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소녀가 이블린의 배를 쓰다듬는 바람에 태어나지도 않은 이블린의 아기가 2, 3 아이들처럼 변해 테네에서 이블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해결 불가능한 사태죠. 그렇게 이블린은 죽음에 이릅니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톰은 아이들에게 총을 난사하고는 항구를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때로 몰려들어 톰과 아이들은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때마침 섬으로 와 그 광경을 목격한 경찰들은 톰을 아동학살자로 오인해 사살해 버립니다. 괴롭고 슬픈 표정으로 경찰들을 바라보던 아이들은 이내 폭소를 터뜨리며 경찰들 역시 살해해 버립니다. 그렇게 결말을 맞이한 영화는 아주 인상적인 대사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육지로 가자는 아이가 말합니다. 세상에는 아이들이 아주 많아. 바로 칠드런 아포칼립스의 시작입니다. 영화의 역사에서 아이를 죽이는 것은 금기이긴 했지만 사악한 아이들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로 태어나 사람들을 살해하는 소녀를 다룬 1956년 영화 나쁜 종자나 이 영화의 변형판이라고 할 수 있을 1993년 영화 좋은 아들, 그리고 악마의 자식을 다룬 1976년 영화 오맨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1984년 영화 옥수수밭 아이들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나 방사능 같은 위험물질과 사악한 탐욕 등이 아이들을 괴물로 만든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 최초의 영화는 1956년에 감마선을 이용해 아이들을 이성 없는 좀비처럼 만들거나 천재로 만들어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악한 과학자를 다룬 감마 피플이 있고, 1960년에는 외계에서 작용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힘 때문에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태어난 아이들을 다룬 저주받은 마을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라이 로스 감독의 2026년 영화 아이스크림맨은 미스터리한 아이스크림맨이 아이들을 괴물로 만드는 극단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화들은 분명 누가 아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와는 다른 영화죠. 누가 아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는 다른 한편으로는 무의식적 불안에 직면한 아이들의 감정이 일으킨 전염, 즉 사회 전염에 관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과학 전문 저술가 크라비츠는 저서 감정은 어떻게 전염되는가에서 전염은 적절한 시기에 환경에 스며들어 글과 말을 빌미로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두뇌는 일종의 신경 와이파이를 내장하고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신호를 수신한다고도 말합니다. 누가 아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에서 학살자로 돌변한 아이들이 작은 오촌 아이들을 곧바로 감염시키는 장면을 묘사한 것과 같습니다. 누가 아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이후 몇몇 영화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008년에 기이한 전염병에 감염된 아이들이 부모를 학살하는 이야기를 다룬 더 칠드런 같은 영화도 있지만 가장 인상적인 두 편의 영화는 2008년 영화 제목이 같은 1980년작 더 칠드런과 1989년 트로마 영화사에서 만든 주의 애들이 놀고 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저예산 영화들 역시 아이들이 어른들을 학살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더 칠드런은 어른들의 무책임한 관리 소홀로 인해 방사능 폐기물에 노출되어 뉴클리어 칠드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돌변한 아이들을 다룹니다. 이 아이들은 손톱이 검게 변한 손으로 사람을 잡기만 해도 잡힌 사람의 온몸이 타들어갑니다. 게다가 좀비처럼 총으로도 죽일 수 없습니다. 물론 영화는 일종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만 그 해결 방법은 1980년인 당시로서는 지독하게 끔찍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때만큼은 이 영화의 조악한 특수효과가 다행으로 느껴지기도 할 정도죠. 그런데 주위 애들이 놀고 있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이 영화에는 비극적인 사고로 자신이 고전사사시 베어울프의 식인괴물 그렌델이라고 믿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붙잡아
아이들을 고블린이라고 믿게 해 어른들을 잡아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하려는 광신자도 등장합니다. 그 때문에 이 영화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영화사상 가장 끔찍한 결말을 제시합니다. 주위 애들이 놀고 있어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전쟁과 분쟁을 멈춰야 한다는 누가 아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와 달리 아이들을 학살하는 것이 바로 광신적 믿음을 지닌 어른들이라고 주장하는 영화입니다. 아이만이 아니라 어른 역시도 한쪽에선 가족과만 소통하려는 것처럼 과소사회화되고 다른 쪽은 특정 집단에만 몰입해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과잉사회화되어 이 양쪽만을 반영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광신은 강한 확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글러먹었으니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구제불능인 아이를 사회로부터 도려내야 한다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어른들이 결국 아이들의 불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불안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겨난 광신에 사로잡힌 아이들이 어른들을 배척하게 되죠. 이러한 악순환은 극기야 어른들을 사회로부터 지키려는 누가 아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가 제시하는 칠드런 아포칼립스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누가 아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는 아이들은 시대의 반영이라는 의식을 표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세대를 경계로 사회가 극단적으로 나뉘를 할 때 고민해봐야 할 몇몇 지점을 이 영화가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타스틱 영화백서는 세상의 모든 호러 영화를 다루고자 하는 호러 영화사. 드림랜드에서 기이한 모험을 펼치는 단테를 다룬 단테 러브크래프트를 만나다와 함께 합니다. 오늘 영화 열전은 여기까지입니다.